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정지우 위원이 그랬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크게 반응을 하면서 이번 주 흐름이 좋았는데요. 우리 포착주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원 안착했고요.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 마감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코스피 이번 주 흐름 좋았습니다. 다시 3,200선 회복해냈고 코스닥은 이번 주 내내 올랐네요. 784선에서 어제는 809선까지 회복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는 좋았지만 여전히 개별 종목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타공인 MTN 원탑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도 한 주 먼저 짚어볼 텐데 위원님의 삼성전자 이번 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예, 제가 한 주 먼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굉장히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이 삼성전자가 뭐 한 주 지나면 또 호재 터뜨리고 또 한 주 지나면 또 호재 터뜨리죠. 이번 주는 이제 애플 쪽이랑 이미지 센서 칩을 세계에서 최초 이제 이 칩을 이제 앞으로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서 이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가 재차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특히 이제 두산 테스나,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과 테슬라 양쪽에 이제 동시 쇄주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가 있죠. 심지어 테슬라를 위해서 1,100억에 가까운 장비를 도입했다. 테스트 장비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만큼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럼 또 이제 두산 테스나의 지분 갖고 있는 PS 일렉트로닉스 또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이제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또 발돋움할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독보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애플과 테슬라를 뚫었다는 건 이제 앞으로 퀄컴, 구글,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뚫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 이제 공시는 안 나왔지만 뚫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만이 아니고 HBM까지 이제 같이 이제 앞으로 AI 칩을 만드는 기업은 사실상 HBM까지 같이 또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 테슬라가 종착에는 그냥 자율주행 칩으로만 이제 자동차에 이제 공급이 될까요? 결국에는 거기에 HBM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수혜주들은 앞으로 그런 핵심주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화장품 소비주들이 좀 선별적으로 강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는 또 에이펙 정상회담 시진핑이 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또 이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좀 내려오든지 아니면 다시 또 이제 기대감이 나오든지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속보로도 나왔는데요. 알래스카 쪽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다. 우크라이나 종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제가 볼 때 이제 진짜 종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요즘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숨겨진 딸인가요? 사실상 이 언론에서 지금 아버지를 좀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만큼 딸이 그렇게 하면 또 아버지 마음으로서 좀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만큼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나중에 또 이제 전쟁 종전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요인이 아닐까 기대감을 갖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게 되면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신호를 또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물가도 안정을 좀 더 찾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에 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국 소비주 관점에 있는 청담글로벌, 파마리서치, 뭐 에이블 CNC 이런 기업들. 근데 이 파마리서치는 중장기 과열권이죠. 대신 이제 청담글로벌이나 에이블 CNC 이런 기업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덜 올라온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보면 역시 이런 기업들이 꼭 중국에만 얽혀 있는 기업은 아니고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아마존이라든지 틱톡 뭐 이런 데 쪽에서 이제 또 유통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담글로벌, LNC 바이오 이 두 개 기업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판마 리서치도 스킨 부스터로 리쥬란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이쪽에 스킨 부스터 사업을 하는 게 LNC 바이오 그리고 청담글로벌의 자회사죠. 바이오 비주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제2의 판매 리서치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업으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역시 이런 기업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 앨범알이 바닥에서 급반등 건으로 좀 예상이 됐거든요. 지난달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죠. 이제 간밤에 나스닥에서도 7%에 가까운 급반등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주는 주 초반에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이제 세제 개편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만 아니면 그러니까 자꾸 저는 윤석열 그때 2,000명 증언, 윤석열 대통령 2,000명 증언 이 얘기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밀고 나가면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논란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또 정부에서도 그냥 이제 세제 개편안 수정 없이 그냥 밀고 나가겠다. 그럼 또 이제 증시에서는 뻔하거든요. 실망 매물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만 없으면 아마 이제 이 배터리 소재 쪽도 시가가 굉장히 강하겠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미래나노텍. 근데 세비캠도 이번 주 굉장히 핫했죠. 지난주 제가 사고 싶다라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세비캠이 50% 가까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항상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게 되면 좋은 기회가 또 옵니다. 오늘도 제가 사고 싶은 그런 부류의 또 기업들을 많이 또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한 주 동안 핫했던 세비캠 도대체 어느 정도 시세를 냈는지 잠시 후 AS 코너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 보니까 물가 지표도 나오고 또 우리 시장은 휴장을 하네요. 광복절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쪽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지금 간밤에 엄청나게 한번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네. 증시가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 정부도 이제 증세를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관세 전쟁, 환율 전쟁까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세 미국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10% 아니죠, 15%를 지금 모든 국가의 관세를 15% 매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관세 수입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야지만이 이제 상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도 지금 이제 뭐 위안화 가치를 이제까지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대신 일본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 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서 만약에 이제 환율 전쟁을 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오히려 너무 강세 흐름이 전개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이런 관세 전쟁, 환율 전쟁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만약에 증세 전쟁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정부의 이제 이 정책과 배치가 되는 좀 그런 모양새잖아요.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이제 증세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뭐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세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절충안을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차라리 이제 부동산을 증세하겠다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투자자들이 이해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수정 없이 그냥 막 전격적으로 또 발표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만약에 환율을 전쟁에 동참을 하려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내세우는 게 그래 감세도 하고 이제 관세 정책 이것 때문에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를 좀 탄탄하게 받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원화가 강세 흐름 전개되면서 수출주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리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나 이제 열풍이 부를지도 몰라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주식의 90% 이상은 뭐다? 수급이다. 예, 그리고 주식은 금리로 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되면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풍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번에 뭐 우리나라가 자폭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미국에도 또 이미 수출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역시 적극적으로 반도체 배터리에 주목을 하면서 저가 매수 전략을 누리면 아마 내년도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저금리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대출을 쪼여놨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어느 정도 막 이제 부동산 가격이 팍팍 뛰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에 초점 맞추면서 적극 저가 매수 기회에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여전히 반도체와 배터리 쪽 저가 매수 주력해 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이제 간밤에 또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결정을 해본 결과 역시 반도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예, 삼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 애플까지 수주를 했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를 잡았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분야, 뭐 ESS 다양하게 지금 이제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반도체 뭐 배터리가 어마어마한 양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만큼 이제 간밤에 테슬라가 도조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랑 좀 더 긴밀히 협업을 해서 이 도조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과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에 들어가는 칩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럼 이거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이쪽에 앞으로 차세대 테슬라 칩을 삼성전자랑 설계부터 해서 파운드리 분야까지 긴밀히 협력할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HBM 쪽도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라든지 뭐 로봇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 비메모리 분야, 테슬라 쪽이랑 협력해서 앞으로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테슬라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삼성도 거기에 역시 장단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TSMC 애플 또 동맹도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 삼성의 동맹. 그런데 삼성이 지금 애플까지도 이미지 센서만 협력을 할까요? 아니겠죠. 이미지 센서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 전방위적으로 또 협력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 중에서 HBM 관련주 내에서 지금 어떤 기업들이 또 이제 주목을 받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일단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721선 부근 바닥권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강추 아닌 강추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예. 어닝 쇼크에 사라. 바닥에서 어닝 쇼크에 나올 때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저도 약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막 여기서 막 매수를 하기가 모든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닝 쇼크 나올 때 역시 사야 돼요.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 지지받고 정고점을 뚫잖아요. 예. 그러면 그 라인대가 이제 지지권이 되는 거예요. 딱 지지권에서 지지를 받죠. 예. 그리고 나서 돌려놓죠. 월선 회복 안착.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여기서 뭐 꺾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 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고서는 여기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예. 이 전고점을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제 뚫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720선을 돌파했던 그 첫 고점을 뚫어버릴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라인대가 또 지지권이 되고요.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거예요. 720선 여기서 돌파했죠. 예. 제가 여기 아래 꼬리 수항선 여기서 돌파했죠. 이 720선목은 그리고 나서 여기네요. 예. 여기서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저항권을 이제 뚫으니까 지지권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722선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722선은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그 라인 때 돌파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이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꼭대기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자사주 매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90만 주씩. 그렇다고 하면 이제 9월 말이면 사실상 종료가 돼요. 10조 원을 사는 거죠. 이 10조 원을 사놓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 뭐 애플과 테슬라 다수주를 했는데 뭐 엔비디아까지도 퀄 통과했는데 곤두박질 칠 리가 만약에 없을 거잖아요. 그만큼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사주 매입 10조 원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게 아닐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지금 6만 원대 중반대에서 계속 4조 원 가까이 그리고 7만 원대에서도 4조 원 가까이 지금 계속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차트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아직 꼭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밀집 국면이죠. 그래서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역시 삼성전자는 뭐 강홀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보면은요, 뭐 거의 차은우급이 아닐까.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메모리,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이 스마트폰 이쪽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뭐 이미지 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사실상 배터리랑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안 하는 게 없는데 잘 나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이런 완벽한 기업이 있을까. 이제 엔비디아 퀄만 통과하면 HBM 쪽, 그럼 사실상 이제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미국 공장에서 테슬라가 원하는 거를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어요. 30km밖에 이제 거리가 이제 테슬라 본사랑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30km 정도?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가 많이 요구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좀 더 이제 친해진다는 거는 좋게 해석을 해야죠. 삼성 파운드리도 그만큼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발전을 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에 있거든요.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엔비디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가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그럼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AD 테크놀로지가 있죠. 삼성전자랑 절친인 기업들을 봐야 돼요. 절친. 그냥 여벌로 이제 친구가 아니고 절친. 왜 절친이냐? 일단 바닥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치면서 아래에서 돌파를 했죠. 그럼 이제 그 라인대가 또 지지권이 되죠. 여기서 또 눌렀죠. 그리고 720면 돌파했던 이제 초고점이 있어요. 초고점. 이제 이 올선 깨지고 내려가면 이제 그 고점이 초고점이에요. 그래서 돌파를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여기 그 부분에 살짝 또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지지권이다 뭐 이런 거 의미는 없어요. 아니 중장기 바닥권인데 뭘 지지권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대량 거래 시한되면서 밀리는 것도 아닌데. 거래량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주식은 대량 거래 시한되면서 밀리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대량 거래 시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정고점 이 부분 여기가 기준점이라 그랬죠. 700원 돌파했던 초고점. 여기서 이제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 돌파하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본격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죠. 여기서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저항받고 떨어진 게 아니고 돌파했다가 내려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하게 되면 이 삼성전자 쪽이랑 3D 패키징을 직접적으로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초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에 로열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나요? ARM 정도만 로열티를 주고 퀄컴 로열티를 주고 막 그러는데 이 기업의 카펠라 신기술, 이 반도체 PPA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그 기술을 확보해서 수년 동안 그리고 나서 삼성 파운드리에 적용을 한다? 상용화됐다. 칩을 양산할 때 로열티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본격화되면은 이거는 이런 재료는 독보적인, 그러니까 돈을 얼마냐를 떠나서 삼성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재료인 것 같거든요. 거의 3D 패키징도
직접적으로 공동 개발을 완료하고 칩넷 기술까지도 ARM의 IP를 갖고 개발을 완료하고 있죠. 이나노 공정에서 양산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칩넷은 삼성 파운드리에 양산을 해서 리벨리온에 탑재를 하죠.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울산 데이터 센터에 이제 앞으로 AI 칩이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리벨리온 쪽에 재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올해부터 이제 자율주행 칩 양산도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 만큼 독보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많이 밖에서 고객들을 확보해서 삼성 파운드리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도 자회사가 이 DSP 기업이죠. 매출 1조 원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앞으로 좀 더 밀착 관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 삼성전자 쪽에 SSD 컨트롤러 칩을 이번에 올해부터 수주를 했죠.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데이터 센터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FSD를 들 수가 있죠. FSD 같은 경우도 720선 돌파, 그리고 꺾였죠. 그러면 그 라인 때 촉구점이죠. 이제 한번 또 돌파했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파하기 직전이죠. 여기서 이제 돌파를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아마 돌아오는 월요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제 개편한 문제만 특별하게 부각이 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결정할 문제잖아요. 이게 이 부분만 아니면 뭐 개파락만 아니면 여기 종고점 이제 돌파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FSD 같은 경우도 이제 돌파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밀집 국면이죠. 대표사가 매수 들어왔습니다. 3억 가까이 들어와 있죠. 22,500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로 있죠. 지분 투자를 420억을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 이 기업과 솔브레인이 있죠. 미국 테일러시 쪽에 공동 진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보적인 수혜주로 봐야 돼요. 거기에 CNT 펠리클, EUV 펠리클 같은 경우도 미국 텔러시 쪽에서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이 기업이 개발을 완료했단 말이에요. 투갈 94% 이상의 EUV 펠리클. 이 부품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수요가 더 확대될 수 있어요. 공급이. 그런 만큼 FSD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쪽에 독보적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EUV 장비도 국산화하는 그런 모습이고 거기에 극존 시각 칠러 이쪽도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에 공급하는 기업이죠. 낸드 쪽에 이제 앞으로 삼성이 적극적으로 극존 시각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만큼 뭐 독보적 매출 1조 원에 도전한다. AD 테크놀로지랑 FSD가 유일하게 두 회사가 이 회사에서 얘기한 거죠. 앞으로 수년 뒤 매출 1조 원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브렌 홀딩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브렌 홀딩스 같은 경우가 722선 돌파, 또 이제 지지받고, 그러면 이 고점이 이제 저항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돌파했다가 내려오고 또 돌파했다가 그리고 지지받고 다 여기가 지지권인데 돌파를 계속 했죠. 이제 완전히 좀 올라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본격 상승 전환을 노리면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밀집 국면 정별 초기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솔브렌 홀딩스 자사주매입만 200억 들어왔죠. 다 볼 수 있죠.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 독보적이에요. 미국 시장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배터리 3사부터 해서 삼성 SK 단독으로 또 슬러리를 CMP 공정 슬러리를 납품하죠. 거기에 또 이제 바이오 쪽 LNC 바이오에 투자했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제닉에 투자했죠. 제닉의 최대 주주죠. 요즘 제닉 잘 나갑니다. LNC 바이오도 예사롭잖아요. 이제 중국에 스킨 부스터 제품을 본격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솔브렌 홀딩스는 사실상 완벽에 가깝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역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거일지 몰라요. 지금 잘 포착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 주식 투자 내년 하반기까지 도전하시면 저는 일단은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뭐 실패를 하면 거기에 맞게 또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초반 때는 엄청난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유한양행, 매수가는 12만 6,70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종가 11만 2천 원에 형성을 하면서 시청자님 손실 구간에 계신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아, 예.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요. 네. 제가 좀 그래도 좀 믿고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바이오 기업 내에선. 국내 제약사 쪽에서 탑픽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바닥권은 좀 지나갔어요. 예. 예전에 유한양행 제가 한 4, 5만 원대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2, 3년 전에. 왜? 아, 그때 대표사가 매수했잖아요. 대표사가 잔뜩 바닥에서 매수했으니까 그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꼭대기는 아닌 것 같지만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것 같거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왜 2023년도, 2024년도 때 왜 봤을까요? 예. 아, 그때는 720선 부근, 720선 부근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그럴 때 위치해 있고 밀집 국면이었잖아요. 근데 대표이사가 사잖아요. 예, 그리고 자사주 맵도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제 한번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쭉 내려온 다음에 중간 정도예요. 720선 부근하고 이격이 엄청 벌어져 있지는 않지만 딱 붙어 있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강력하게 10만 원대에서 지지받고 움직인 만큼 10만 원대를 지지권으로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일단 저항권 13만 7천 원대는 단기 저항권이에요. 예. 여기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떨어져요. 돌파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 예. 만약에 뚫어버리게 되면 뭐 16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그렇게 보시면서 아마 바닥에서 제2의 한번 유한양행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바닥에서 엄청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 제가 오늘 그런 부류의 기업을 좀 일단 발굴은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지지선 짚어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은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제가 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예. 종목 고민이세요? 천보, 첨보, 매수가랑 비중은요? 23만 5,200원, 25%입니다. 오,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 한 2, 3년 되신 예, 거세요? 예, 한 그 3년 지난 것 같아요. 와, 되게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이게 그 당시는 36만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뭐 한 50만 원 간다 해가지고, 그래 들어가서 막 물을 타서 지금 이거까지 왔는데. 와,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수익 구간에 계셨을 때는 다 못 챙기셨고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최근에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예, 해야 예. 될까요? 아,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일단 23만 원대 너무 매수 단가가 높으셔서 그렇지만 실망하긴 이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이제 관심주는 아닌데 잠깐 지금 제가 봤어요. 급하게. 예. 예.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거를 전자공시를 다트 전자공시 혹시 전자공시 보시나요? 예. 예, 한 번 봤습니다. 예. 언제부터 예. 보셨나요, 혹시? 아, 이거는 지금 한 3개월 전에 계속 봤는데, 예. 한 달 잘 하기는 모르는데. 예, 그렇죠. 아마 이 다트 전자 공시를 만약에 투자자분이 수년 전부터 처음에 매수할 때부터 보셨으면 아마 이런 실수를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보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실수를 하신 건데, 그럼 이제 보셨으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딱 보는데, 대표이사가 4만 원대에서 BW를 인수하네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주지구 부사채를 인수한다는 건, 최대 주주가 4만 원대에서 지분을 수십만 주, 그러니까 수십억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좋잖아요. 최대 주주가 지분 늘린다는데, 대표이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배터리 업종에 바닥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기업도 제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아직은 없지만, 예,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뭐 때만 대표사가 이제 지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실적도 흑자 전환이 올해부터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때만 되면 이런 기업들도 최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갭이 크죠. 36만 원대에서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중장기 막 밑에서부터 5개월 평소 회복 안착하면서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이 지난 2개월 전에 적산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이제 적산병이 나오니까 서서히 자꾸 반등을 주죠. 그런데 최대 대표이사가 지분을 늘리려고 수십만 주를 BW를 인수하죠.
이게 뭐예요? 4만 원대가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뭔가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앨범알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차 전지 쪽은 리튬 가격이 상승해주면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추격 매도는 전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홀딩 전략 쪽으로 보시면서 또 모르잖아요. 나중에 2차 전지 쪽이 이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ESS, 우주항공 다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이런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또 상승이 이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부터 볼 것 같아요. 근데 아쉽잖아요. 23만 원대까지 올라가 봤자 본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좀 더 명확한 이제 시그널만 보여주면 오히려 추가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놓고 나중에 한번 시세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이제 지분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시간 투자 감사합니다. 많이 하신 만큼.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꼭 수익으로 나오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다음 전화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네.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삼성중공업을 네. 19만 50원에 20%를 샀어요, 얼마 전에. 근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최근에 좀 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흐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지우 위원님 도와주실까요? 제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지금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매수 이제 뭔가 좀 이 부분이 좀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실적 대비는 그렇게 저평가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조선이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상 삼성중공업보다는 하나오션 쪽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쪽에. 이제 하나그룹의 부회장님은 미국에 건너갔죠. 근데 삼성중공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건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좀 바닥권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월봉 차트를 보니까 차트는 아직 중장기는 바닥권인 것 같은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미 어디에서 매수를 하냐면 이제 싹스를 기법대로 설명드릴게요. 2023년도 5월달 밀집국면 정배열 초기.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은 이 밀집국면 정배열 초기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트를 사실상 보고 있어도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밀집국면 정배열 초기일 때 살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밀집국면 정배열은 아니고 이격이 이만큼 한 100% 가까이 벌어진 상태에서 나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신 거거든요. 주식을 매수할 때는 더 갈 것 같을 때라는 생각, 결과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밀집국면 정배열 초기 여기가 바닥일 거야. 이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나중에 좀 더 많은 상승세를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는 대신 지금 아직 중장기는 꼭대기는 아니에요. 이제 장기평 뚫고 예전에 4만 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중장기는 좀 보유 관점도 괜찮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좀 이제 탄력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가 움직이거든요. 조선은 어느 정도 한 템포 올라왔고 반도체 배터리는 이제 꿈틀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대신 좀 미련이 남으면 18,000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중장기는 뭐 4만 원대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전략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 장기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냥 저기 하려고요. 종목 글씨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매수가가 높아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중장기 바닥권이라고 주셨고요. 종목 교체 고민해 보실 만한 그런 종목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종목들 AS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추천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대한민국 시총 1위가 무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위원님이랑 닮은 종목이에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공통점이요? 1위라는 거죠. 위원님은 MTN 1위, 삼성전자는 우리 시총 1위인데 정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빠르게 올라왔네요. 제가 지금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원래는
대형주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잘 안 갖고 나온다. 근데 오늘만큼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한 20% 가까이 올라온 건데 지금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삼성전자가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722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돌파, 지지받고 이 빨간색 라인선이죠.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 그리고 나서 그 라인 때까지 안 내려와요. 68,000원 딱 지지받죠. 간밤에 나스닥도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도 급등을 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스스로 세제 개편안으로 자폭만 하지 않으면 시가가 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종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아마 9월, 늦어도 9월 말까지 만약에 못 간다라고 해도 뭐 크게 폭락은 없을 것 같고요. 자사주면 계속 들어오고. 만약에 9월 말까지 못 가면 10월 달에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콜 통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실파기는 아마 요즘에 SK하이닉스가 가격 인상 얘기를 해서 엔비디아가 난색을 표현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만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 10조 원 들어오고 폭락?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 본격 상승 전환을 노리면서 3분기까지 계속 꾸역꾸역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고점 돌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였고요. 한 주 동안에 무려 13% 올라왔네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솔브레인 홀딩스도 제가 너무 좋은 게 네 가지가 엮였어요. 이 반도체 소재는 이 솔브레인 쪽에 시가격 불화수, 그리고 무엇보다 CMP 슬러리. 이건 이제 앞으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CMP 공정이 절대적으로 수율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단독으로 삼성에 납품하는 거예요. 미국 텔러시 쪽에 8천억 투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회사 솔브레인부터 해서 그리고 이 배터리 전액, 배터리 3사 다 공급하죠. 미국에 작년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전액 쪽에. 거기다가 이제 자회사 제닉, 마스크팩 잘 팔리죠, 요즘에. 이제 수백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 거기에 LNC 바이오. 왜 LNC 바이오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 펀드를 통해서 800억에 가까운 투자를 했을까요? 앞으로 스킨부스터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완벽하기 때문에 차트 안 보겠습니다.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완벽한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7월 21일에 진입을 했는데 매수하고 9일 만에 36% 상승을 기록했고요. 어제도 장중에 두 자릿수나 급등이 나왔네요. 지금 삼성전자,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이 미래나노텍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려요. 지금 삼성전자는 쌈성전자라고 할 뻔했는데 삼성전자는 10조 원을 늘리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200억 가까이를 늘렸습니다. 미래나노텍 200억 가까이 늘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만기 전 교환사채 취득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은 대표이사가 매수했던 기업이에요. 5억 가까이 매수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사실상 요즘 이제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 쪽에 4만 5천 톤 이 수산화 리튬 수주를 했죠. 3년 동안. 포스코 퓨처엠 공장을 인수해서 확실한 재료가 나온 거죠. 거기에 양극재, 첨가제 같은 경우도 국내에 양극재 기업에 다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종목으로 리튬 수혜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간밤에 앨범알이 7% 가까이 급등했죠. 시가가 뜰까요? 빠질까요? 시가가 갭상승 나올 수도 있죠. 아마 이 기업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대장주 흐름으로 이제 전개되려고 하기 때문에 세비캠이 단기 과일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추가 반등은 좀 나와도 경고 종목 지정은 안 될 수 있는데 좀 탄력은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 그러면 누가 대장주 역할을 할까? 아마 미래나노텍이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장기 월봉 바닥에서 강력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배터리 순환매 다음 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AD 테크놀로지도 AS 받아볼게요. 7월 7일에 진입을 했고요. 크게 오르면서 벌써 40%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살짝 쉬다가 이번 주에 또 살짝 저점을 높여가는 것 같은데요.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의 독보적인 수혜주예요. 2나노 이것만큼 독보적 수혜주가 없어요. 왜? 칩넷과 3D 패키징을 이 기업하고 공동 개발 완료를 하고 앞으로 리벨리온 쪽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AD 테크놀로지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종고점 이제 막 돌파가 다시 또 이제 임박돼 있죠. 이 라인 때 24,950원 여기가 이제 딱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이제 돌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또 시가 뜰 거 아니에요. 뭐 돌발을 세제 개편한 악재만 없으면 그런 만큼 월봉상 이제 20개월 평선 돌파 안착 적산병이죠. 상단 추세가 5만 원대가 있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니까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튬다운 상승률 보여준 세비캠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추천을 하셨고요. 진짜 이번 주 매일같이 오르면서 한 주 동안에 무려 67%나 폭등했습니다. 어제 거의 장중에 상한가를 갔네요, 위원님. 예, 지난주 전화 주신 분이 제가 감사를 오히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제가 사고 싶은데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왜 제가 사고 싶었을까요? 예,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가 이제 막 20개월 평선 돌파하는 상태에서 중장기 이제 시작 관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폐배터리 수요도 폭증할 전망들이 나오죠. 배터리 3사랑 다 협력하고 있고요. 북미, 유럽 쪽도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LG화학 쪽이랑 이미 10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아마 이 경고 종목 지정 예고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것만 다시 어느 정도 해소되면 다시 뭐 다음 달에는 또 대장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들 포착주 5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역시 배터리 쪽에서 네. 제가 사고 싶은 기업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폭증했잖아요. 예,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와 실적이 1000% 가까이 급증했다 영업이익이. 예, 그런데 앞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예전에 배터리 소재 쪽의 대장주 역할, 양극재 쪽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나중에 후발주가 되는 경우가 잘 적어요. 다시 또 움직이면 또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실질적으로 좀 대장주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기업이 앞으로 삼성 SDI, SK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면서 이제 유럽 쪽에도 이제 공장이 유일하게 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배터리 소재 쪽이 움직인다고 하면 에코프로미 BM이 또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10월부터 역시 이제 삼성 SDI 합작 공장 이제 가동이 좀 되고요. 생산할 예정이고 SK 쪽도 미 켄터키주 공장 1공장이 10월부터 또 양산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뭐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 BM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16%나 크게 올랐네요. 이 종목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착주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예, 이제 세비캠을 또 이제 들고 왔어요. 지난주에는 그냥 제가 이제 이 전화 상담으로 해서 이제 좋다라고만 좀 말씀드린 것 같고 공식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 제가 또 이제 미리 평일날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이제 싹쓸이 관심주로 포착을 했는데 38,000원, 월요일날 38,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경고 종목 지정은 안 돼요. 네, 그리고 화요일날도 42,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경고 종목 지정은 안 될 겁니다. 대신 이제 그 이유는 잘 이제 뚜껑을 이제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주 초반에는 제한적 반등, 제한적 조정 이런 패턴이 좀 나타나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아마 좀 횡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패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그런데 또 쉬는 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좀 급등을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저가 매수 기회만 계속 노려보시면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중장기 바닥권에서 탈출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포착주 두 번째 종목 세비캠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이 기업은 좀 수급을 보면 신뢰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바이오 쪽에서 제가 이제 바닥에서 유한양행 말고 이 LNC 바이오를 지금 이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 스킨부스터 제품을 이제 중국 시장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신뢰할 수 있느냐? 갑자기 술브레인홀딩스가 이 기업에 왜 전략적 투자자로 왜 수백억을 투자하죠? 네. 그리고 왜 자사주 매입을 이번 달까지 100억 가까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오고 8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루에 자사주 매입을 지금 5억씩 하고 있거든요. 15,000주씩.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 4일 동안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뭔가 본격적인 또 주가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이제 스킨부스터, 휴재, 그리고 파마 리서치 이런 거에도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제2의 파마 리서치를 도전해 볼 수도 있는 물론 성공이냐 실패냐는 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선택의 뭐 여지가 없죠. 바닥은 이거 말고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수급이 최대 주주가 들어오고 외부에서 투자자 유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저가 매수 기회 누리면서
투자 전략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파마 리서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LNC 바이오였고요. 이제 네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PS 일렉트로닉스죠. 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예. 와, 재료가 이번 주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 예상이 맞았구나. 아, 이 기업이 일단 자사주 매입도 잔뜩 들어와 있죠. 그리고 소각까지 했죠. 대표사가 계속 꾸준하게 장내 추가 매수하죠. 그런데 무슨 재료가 있죠? 북미 지역 쪽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핵심 부품을 내년 초부터 단독 납품. 유럽 전기차 업체 1위에 또 대규모 공급 납품. 야, 유럽과 미국 1위를 뚫은 기업인데 거기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로서 스마트폰 쪽에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을 겨냥한 신제품, 브루드컴을 겨냥한 신제품도 2년 전부터 개발을 했거든요. 이제 그건 어떻게 될지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와, AI 서버 시장에 진출한다. 예. 국내 대형 IT 기업과 로봇팔을 개발한다. 예. 거기에 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한다. 예. 아, 재료가 이게 어마어마해요. 예. 왜 이렇게 최대 주주가 들어오고 왜 기관들이 3자 배정 유중 투자가 들어왔는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바닥권에서 이제 3,000원 초반대가 바닥권으로 보시면서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이 기업이 2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내려왔던 거거든요. 거기 두산 테스나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요즘 주가 막 급등하잖아요. 아마 순이익이 나중에 급증할지 몰라요. 예. 지분도 가치까지 이제 부각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최소한 5천 원 이상 이제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이번 주는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PS 일렉트로닉스 이제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오르기 전에 이번 주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이 기업에 꽂혔어요. 어떤 거예요? 왜 꽂혔냐면 네. 실적이 폭증할 것 같아서 테마가 형성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MD바이스입니다. 예. MD바이스가 지금 이 SSD 설계 쪽이랑 후공정 패키징 쪽에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폭증해요. 예,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를 대규모 이제 공급을 진행을 하면서 올해는 이제 매출 1,000억 이상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2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배, 순이익이 4배, 막 급증할 전망이에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신주인수권 행사를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물량 부담이 크지는 않은데 왜 8,000원대에서 왜 투자가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해서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미리 들어오더라고요. 7월 달부터 해서. 네, 그래서 그만큼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HBM 제조를 위한 샘플 테스트 업체로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아직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하이브리드 본딩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 같아요. 뭐 TSMC를 넘어섰다라는 뛰어넘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게 진짜 뛰어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가 또 그렇게 나왔죠. TSMC를 뛰어넘는 기술을 확보했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지 모르거든요. 차세대 HBM4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나중에 HBM4 E부터 해서 아마 이 기술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D바이스 아직도 그렇게 꼭대기 아니거든요. 아직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매우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역시 추가 급등을 노리면서 나중에 SSD 대장주가 되면 상한가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가 매수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위원님? 예, 지금 일단 이제 이 온라인 공개 방송 아침에 이제 방송을 바로 9시에 진행을 하는데 8시 50분 이후에 방송 끝나면 바로 노란톡 지금 스마트폰 이제 꺼내셔가지고 이제 링크 타고 노란톡도 들어오시고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MTNW 1분기 대상 그리고 상반기 전체 1등 그리고 5년 동안 지금 전체 1등 명심하시면서 지금 바로 최고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의 삼성전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TN, 원탑, 정지우 의원과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도 세비카임이 한 주 동안에 무려 67%나 폭등했습니다. 정지우 의원 4년 연속 연간 대상에 올해 1분기에는 단독 대상 그리고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상까지 상이란 상 모두 싹쓸이 했는데요. 최고의 계좌는 최고의 위원과 꼭 함께 해보세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소통 창구 참고하시고요. 무료 공개 방송은 잠시 쉬었다가 9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주식
싹쓸이.